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3월 16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뢰 중에 초공동 어뢰라는 게 있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배치가 된 나라는,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러시아, 그 다음 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도 이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에 가깝지 않느냐, 다른 사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 자료를 보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죠. 물론 초공동 의뢰라는 것이 우리도 연구 개발 중이다. 그게 예전에 이제 구소련 해체기에 우리가 구소련으로부터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단초,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얼마나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 건너온 기술들이 전부 다 뭐 지금 살아남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또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현재 보여드리는 논문은 논문 제목인데 2011년도에 나온 한국추진공학회의 논문이고, 제목은 초공동 로켓 어뢰 시크발 추진 기술.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이 연구를 본격화하던, 물론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 시크발은 러시아의 초공동 어뢰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글쓴이 두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다른 데 있는 내용하고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입체적으로 현 상황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의 그 시크발이라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초공동 어뢰예요. 77년부터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내용엔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이 있었겠죠. 있었고, 그 다음 이것을 모델로 해서 국산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후트라는 또 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2006년부터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이 두 나라가 많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이 무기 체계의 어떤 효용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많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직 성과를 낸 곳은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상당히 이제 현실에 가까워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면 있어가지고. 자,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이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2011년 나왔잖아요, 이 논문이. 보면은 미국과 독일을 위시하여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초공동 로켓 어뢰, 이것도 로켓 어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로켓 어뢰. 인 시크발의 개념에 따른 초공동 로켓 어뢰를 개발하려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지금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뭐 다 비밀 기술이겠죠. 다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2011년이고 지금은 2023년이니까 10년도 훌쩍 지났는데, 아직 다른 곳에서 위에 언급된 나라들에서 초공동 의뢰가 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숨길 수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자, 이 시크발의 특징을 보면 이제 재원, 기본적인 재원을 보면은 직경은 533mm. 이거는 그냥 의뢰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동구권이든 서구권이든 533mm가 최대치예요. 길이 8m, 이러면 보통 의뢰보다 조금 긴 거예요. 무게는 2.7톤, 또 보통 의뢰보다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사거리 10km, 주행 속도는 100m, 초당 100m.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시속 360km예요. 보통 의뢰들이 40노트, 그리고 최신형 의뢰들이 50노트 살짝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노트당 헬이니까
1.8km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100km가 안 되거든요. 많아봤자 한 시속 80km, 90km인데 이건 360km니까 자그마치 4배 이상 빠른 거예요. 4배 이상. 그래서 초공동 로켓 의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좀 이렇고, 자, 이것의 그림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최신 의뢰죠. 범상어 유선 유도 의뢰죠. 이 유선이라고 해서 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단은 뭐 당연히 광선유로 돼 있는 거고, 유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하면 그냥 무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선으로도 발사를 할 수 있으면 뭐가 유리하느냐면은 상대방의 제밍,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헷갈리게 하려는 거. 그런 거에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원한다면 언제든지 끊을 수도 있죠. 뭐 청검 미사일 같은 거죠. LAH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뭐 소리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항적을 추적하는 의뢰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최신형이에요. 이 범상어인데 이게 길이가 6.5m, 좀 전에 것은 쉬크바는 8m였죠. 예, 무게는 아깝게 2.7톤이었는데 1.6톤, 1톤 정도 차이 나고, 최고속은 이게 55에서 60이니까 막 한 8, 90 이렇게 될 거예요. 시속으로 따지면은. 사거리는 이게 50km. 이거는 다 그러니까 슈커바는 10km였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게 77년부터 개발된 거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사거리가 또 10km 있는지. 또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77년도 개발된 거니까 초공동 의뢰이기 때문에 이게 물속이지만 공기 속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탐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링크가 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총알처럼 발사한다. 그러니까 유도가 안 되고 그냥 직선으로 발사한다. 그래서 단지 빠른 속도에 기댄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제가 봐서 러시아가 이게 독보적인 무기체계라면은 계속 연구를 했을 거고, 77년이면 벌써 한 5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지금 그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은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우리 초공동 의뢰에 관련된 우리의 연구 과제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기존 의뢰랑 작동 방법이 비슷해요. 예, 그냥 능동쏘나 수동쏘나 아마 그리고 데이터 링크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단지 속도만 빨라지는 거고 기존 의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사거리 부분은 모르겠어요. 기존의 인터넷상으로 알려진 자료로서는 좀 전에 그 논문의 자료는 10km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10km에 머물러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발전된 로켓 기술을 생각함이 있어가지고. 자, 범상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범상어를 출시하면서 초공동 의뢰도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첨언할 것은, 본 자료는, 이 논문은 이제 자료 검토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인데, 이란의 후터라는 초공동 의뢰를 참고했다. 왜 이걸 했느냐? 뭐 첫 번째는 슈크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구할 수 있는 게 그거고, 서방권에서 판단하건대 이란이 개발한 후터는 러시아의 슈크발하고 거의 동일한 의뢰다. 라고 서방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후터에 대한 정보가 좀 있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슈크발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했다. 그게 또 뭐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은 초공동 의뢰에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초공동 현상을 어떻게 의뢰의 추진 방식으로 썼느냐, 안정감 있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도 그 원리죠. 그게 여러 가지 뭐 살이 붙일 수 있겠지만, 일단 초공동 의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를 뭐 이해하는 게 뭐 지금 오늘 영상에도 목적이 아닐까도 싶어요. 뭐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자, 이게 이제 이란제 뒤에 아랍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후터 초공동 의뢰고, 모양도 뭐 슈크발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란도 2006년부터 이걸 배치를 한 거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이 그 좁은 곳에서는 이게 이제 이란은 그게 잠수함 체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해역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로 아마 잠재적인 적국인 미국은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연구 분야를 보면은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자료죠. 최근에 몇 번 제가 활용하고 있는데 21년부터 35년까지 핵심 기술 기획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8대 주요 국방 기술 분야를 선택을 했고 모든 게 망라된 건 아니에요. 그 핵심 기술에 관련된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고 2년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 4절이 초고속 고위력 정밀 타격 분야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넣으면은 이 일반본은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비밀본은 우리는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초공동 해수 흡입 의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게 지금 이 대표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중 유도 무기 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고성능 의뢰 개발 중 이거예요. 예. 이게 저는 초공동 의뢰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초공동 의뢰 이 슈크발 사진이고 그런데 이게 뭐 이란제 후트 사진일 수도 있어요. 맨 아래 것이 이제 이 의뢰의 모습이고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니 초공동 현상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 저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걸 여러 번 오랫동안 하면서 이게 이제 주워드는 게 있는 거죠. 초공동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있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프로펠러가 상하는 게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끝단에서는 상당히 높은 속도가 납니다. 여러분 째찍질이라고 보시면 째찍질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손에서는 갖다리 이렇게 흔들지만은 이게 이렇게 겹쳐지고 휘면서 저쪽에 가서 맞을 때는 쫙 하고 맞거든요. 그때는 음속을 돌파하기도 해요. 자, 프로펠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속도가 나요. 끝단에서는. 그래서 거기가 수증기가 물이 그 열을 못 이겨서 수증기로 증발을 해요. 예. 그러면 이게 공기 기포가 생기는 거죠. 빠른 속도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그러면 거기에 프로펠러가 돌게 되면 추진력이 안 나와요. 그죠? 추진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물을 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열에 대한 데미지를 받기도 하고 음속이 넘기 때문에 공기방울과 부딪히면서 소위 말해서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충격파로 인해서 프로펠러가 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충격파 우리 가끔 느끼잖아요. 꽝 하는 거. 우리 얼마 전에 KF-21도 음속 돌파했지만 음속 돌파를 하는 비행기하고 음속 돌파를 하지 않는 비행기는 구조가 천지 차이죠. 강성도 천지 차이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죠. 그 충격과 압력을 견뎌내야 돼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상함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출력 떨어져, 프로펠러 상해, 소리까지 많이 나는 거예요. 저게 잠수함에 소리 스트레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하고자 스크류 디자인을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럴 거고, 특히 은밀성이 강조되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외국의 잠수함들 사진들 노출된 거,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한번 보세요. 프로펠러가 노출된 사진이 거의 없어요. 우리 거는 아예 없어요. 외국에서는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뭘 씌워놨죠. 덮개를 안 보이게. 그만큼 핵심 기술이에요. 초공동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하셨죠.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흩도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초공동 현상입니다. 예, 제가 설명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 현상을 아예 확실히 이용을 하자. 예. 보통 우리 과학이 발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예. 우리 잘 아는 비아그라 같은 것도 사실은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됐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혈압약으로 개발됐었는데 혈압약에 먹다 보니까 이게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못하고 이게 처박을 뒀던 것을 나중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삶의 질 관련된 그런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게 오히려 그 부작용을 그 약의 목적으로 해서 효능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이잖아요. 초공동으로 똑같습니다. 일부러 기포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이지만 사실 거의 공기 속을 나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공동 현상을 이용한 의뢰예요.
마찰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속도가 초기형 기준으로 거의 360km가 나오는 거예요. 시속이. 360km면 하늘로 날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속도면. 예. 자, 그겁니다. 예. 자, 그거고, 왼쪽에는 공동현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지금 색깔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먼저 노란색 동그라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어뢰의 끝, 제일 앞부분이에요. 머리 꼭지 부분. 예. 이게 보면은 딱 뭐처럼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분야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대포 같은 거 쏠 때 앞에 포구에 붙어 있는 머즐 브레이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폭으로 탄이 나갈 때 그 다음 압력이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압력으로 포를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머즐 브레이크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저기서 뭐가 나오느냐, 초공동현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스는 뭐냐, 이 로켓 엔진이 타면서 나오는 배기가스예요. 배기가스가 뒤로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해서 여기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공동현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포를 만드는 거죠. 가스가 물속에 생기는 거죠. 배기가스가. 그 배기가스 속을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저항이 거의 없겠죠. 엄청나게 줄겠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초공동현상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뒤에 이렇게 분출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아래 사진도 보면은 이게 뒤에 분출구가 보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내용을 안에 구조도를 대략적인 구조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부스트예요. 부스트가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부스트는 그냥 일반 로켓 엔진과 같아요. 그래서 뿜어요. 예, 그래서 속도를 올려요. 두 번째 그게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물속 일단 들어가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부스트가 점화가 돼요. 속도를 더 올리죠. 그때부터는 가스가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쭉 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사진, 뒤에 분출구가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부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분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부스트가 써지면 떨어져 나가고 날개 있는 바로 뒷부분 정도의 이음새가 보이죠. 저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스의 분출 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빨간 동그라미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진짜 제일 앞부분이죠. 저기는 앞에 이제 짐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게 아마 방향을 바꾸는데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 부분에 앞에 보면은 직경 한 3cm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날카롭지 않게 되어 있죠. 그죠? 구멍이 있어요. 저 구멍이 뭘 하는 거 하니, 저기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곳이에요. 예. 자, 아까 우리 저기 핵심 기술 기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수 유입을 활용한 초공동 현상이에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램제트 엔진이 왜 로켓 엔진보다 사거리가 유리한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로켓 엔진에는 안에 산화제, 즉 산소하고 연료가 섞여서 같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산화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램제트 엔진으로 가게 되면 이 산화제를 필요가 없는 거죠. 산화제가. 왜냐? 바깥에 있는 공기를 끌어다 써서 그것을 산화제로 쓰기 때문에 연료를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멀리 가고, 또 사정거리를 갖게 한다면은 미사일의 크기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 산화제의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대신 고도 30km, 40km, 50km 이렇게는 못 가겠죠. 산소가 공기가 부족한 곳은. 네. 자,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해수를 유입해서 해수를 로켓 연료와 섞어요. 그래서 산화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들이려는 거예요.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로켓 엔진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물과 연료를 섞어서 태운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제 로켓 연료의 조성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크발 이 초공동어뢰의 개념은 되게 램젯 엔진이랑 비슷하다. 바깥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산화제로서 끌어당겨 쓴다. 그래서 연료 탑재량을 늘릴 수 있다. 또 같은 값이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 대신 이제 초공동어뢰에서는
물속에 포함된, 물도 여러분 H2O잖아요. 산소 포함되어 있죠. 물속에 포함된 산소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산화제로 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산소하고 로켓 연료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켓 연료가 좀 특수한 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내부 대충의 구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이제 부스터 있었죠. 1단 가속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부스터도 있고, 2차 부스터부터는 이제 저때는 이제 고체 부스터는 일반 로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 로켓. 하면 그때부터 가스가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캐비테이터 쪽 부분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해수 반응 연료라고 되어 있죠. 저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연료와 폭발시키면서 이제 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항주 단계 되어 있죠. 순항 단계라고 되어 있는 거고, 서스테이너라고 되어 있죠. 뭐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해수 반응 연료는 보면 이제 마그네슘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마그네슘이 일반적인 로켓 연료보다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연료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어떤 특정 수준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연소를 시키면서 캐비테이션이 이게 초공동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의 강력한 가스 압력은 나와야 되지만은 또 가장 또 효과적으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거리를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노하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예. 자, 여기서는 기존 이제 추진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데이터 링크라든지 또 저걸 어떻게 추적해 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0번 항목이고 수중 스마트 표적 탐지 기술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제가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4개를 쳐놨는데 이게 초공동 의뢰와 다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보면은 초고속 환경. 자, 초공동 의뢰겠죠, 당연히. 물속에서 초고속이면 초고속 환경에서의 음향 탐지 기술이에요. 예. 공기 중을 나른다. 그러면서도 의뢰의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소나로서 저걸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많이 다르겠죠. 일반 의뢰랑은 좀 다르니까. 예. 물을 만나는 부분도 상당히 적어요. 예. 그런 와중에서도 자동 추적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게 단기, 중기 기술이죠. 21년도에 나온 거예요. 예. 자, 다른 이제 과제들을 봤을 때 이것은 이미 돼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예, 이 몇 년 안에 다 끝나는 과제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마무리 단계가 다 된 그런 기술이다. 그리고 과제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예, 이런 과제는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런 과제들이 몇몇 있어요. 이 기획서에 보면. 이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초공동 환경 표적 탐지부 소형화 기술. 예, 음향 탐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모양이 유선형으로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되게 소형화돼야 된다라고 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초공동 환경 음향 송수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음향을 발생시켜서, 음파를 발생시켜서 거기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추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음파가 충분히 커서 굳이 나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능동 소나를 쓰지 않고 수동 소나만으로도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소형화시키겠다. 초공동이라는 환경 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언뜻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봤으면 유선 데이터 링크로 우리 범상어처럼 연결될 걸로 보여요. 범상어는 사거리가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50km가 넘는데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링크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초공동 환경에서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자,
캐비테이션이나 초공동 현상이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수함이나 함정의 스크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음이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형상이 프로펠러랑 전혀 다르죠. 일반 의뢰보다 뭐 4배 이상 빨리 나한테 접근하는 저게 의뢰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은 뭐가 연결되느냐? 음향 송수신에서 음향 수신만 갖고도 저걸 공격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나를 접근하는 걸 모른다. 내가 음파도 발생시키지 않고 능동소나도 켜지 않고 또 그냥 가더라도 일반적인 초공동 현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포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소음 그것도 대폭 줄인다. 그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능동소나 수동소나를 가렸을 정도로 이 초공동 의뢰가 만드는 소음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수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쭉 거의 다 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그 77년도에 개발된 러시아의 그 의뢰, 지금 2023년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술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지 정부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고를 했다고 하는 이란의 수커 의뢰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슈크발의 초기형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술 수준이 같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이제 단기, 중기 과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거리, 속도 이런 부분들 지금 노출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이 논문이 언급한 그런 사거리하고 속도를 기본으로 달성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오늘은 초공동 의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